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아줌마예요. 남편도 저도 맞벌이로 둘이 일하고 있어서 아이를 거의 시댁에서 봐주고 계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친정 엄마가 많이 봐주시긴 하지만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됐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는 몸이 원래 안 좋으셔서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투병 생활을 하시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2년을 마치고 저는 다시 복직을 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제 아이를 맡겨야만 했습니다. 시댁은 그다지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주말에나 겨우 시댁 가서 아이 얼굴 보고 오기를 반복했네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지만 젊은 시절 유치원 선생님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가 있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을 어머니께 드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정말 감사했죠. 그렇게 아이는 친할머니를 잘 따르며 이제는 엄마 아빠가 주말에만 오는 걸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좀 더 커서 혼자서 학교 다니고 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저희 부부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과 함께 금요일 저녁에 시댁을 갔었는데요. 남편 일이 바빠지면서 저 혼자 시댁에 가서 아이랑 보내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야근을 한다 해서 저는 혼자서 차를 끌고 시댁으로 갔죠. 남편 없이 시댁 가는 건 불편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보고 싶으니 어쩔 수 없었네요. 남편은 제가 주말에 집에 와 있는 동안에도 일이 바쁜지 연락이 잘 안 되었어요. 아이가 아빠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를 걸었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아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순간이었어요. 친정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셨다고. 입원에 좀 위독하시다고요. 저는 원래 하루 더 보내고 집에 갈 계획이었지만 엄마 병원에 가보아야 할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병원으로 가려고요.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집에 가고 있는 길이니 바로 갈 채비를 해두라고 일러두려고요. 그런데 잠결에 전화를 받은 남편은 지금 온다고? 하면서 꽤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엄마 위독하셔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일어나서 씻고 있어라. 금방 도착한다고 했더니 알았다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집이 개판이었어요. 싱크대에 각종 음식 접시와 술병들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어제 야근한다더니 집에서 술 마셨냐고 누구 데려왔냐고 한 소리 했더니 남편은 오랜만에 친구들 불러서 술 한잔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저는 애 보러 혼자 시댁까지 가서 자고 왔는데 자기는 친구들 불러서 술판이나 버렸다는 게 괘씸했지만 일단 엄마에게 먼저 가야 했기 때문에 화는 안 냈어요. 술이 덜 깬 남편을 끌고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네요. 그날 본 엄마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하루를 더 넘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죠. 정신없는 와중에 엄마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원래 친정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랑 여동생 셋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 때문이었는지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셨더군요. 엄마까지 먼저 잘못되면 딸들이 엄마 없이 살 수 있길 바라셨거든요. 엄마가 혼자 살던 아파트, 모아둔 재산과 사망보험금까지 다 정리를 하고 보니 7에서 8억 정도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동생이랑 4억 조금 안 되게 둘이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동생이랑 이런 얘기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남편이 그걸 들었나 봐요. 지금 처제랑 한 이야기가 뭔 얘기냐며 그 큰 돈을 자기랑 상의도 없이 둘이 나눴냐고 노발대발하대요. 저는 우리 엄마 유산인데 왜 남편한테 의논을 해야 하냐고 했죠. 남편은 자기가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어떻게 제가 첫째 딸인데 동생이랑 똑같이 돈을 나누냐는 거예요. 제가 70% 이상 더 가져와야 하는 거라면서 자기 돈도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아까워하더군요. 생전에 엄마 모시고 지낸 건 시집 안 갔던 여동생이었고 나 결혼할 때 이미 엄마한테 지원받았기 때문에 동생이랑 똑같이 나눈 것도 내가 더 이득 본 거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바보같이 동생이랑 똑같이 나누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계속 3억을 자기 어머니께 드리자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우리 딸 지금껏 친정 엄마처럼 쭉 봐주셨는데 그 정도 돈을 드려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간 시어머니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러자고 했네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래서 3억을 남편 계좌로 송금을 해버렸네요. 저는 어차피 돈을 드려도 시어머니께서 그만큼 제 아이에게 다 쓰실 걸 알았기에 아깝지 않았어요. 대신 3억이나 드렸기 때문에 드리던 150만 원은 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요즘 어렵냐면서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여쭈어 봤더니 용돈 입금을 안 해줘서 그냥 사정이 어려우면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3억을 받아놓으시고도 용돈도 바라시는 건가? 속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3억 드렸으니 용돈 따로 안 챙겨드려도 된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했나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이냐며 3억은 어디서 나온 3억이냐고 금시초문이라시네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남편에게 3억을 주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알지도 못하는 얘기라면서 당황해 하셨어요. 황당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300도 아니고 무려 3억을 가지고 남편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남편 공인인증서로 은행 기록을 다 떼어봤어요. 그러니 3억을 모르는 사람 이름에게 입금했고 어디 부동산에도 입금을 했더라고요. 집이라도 샀나 싶었죠. 저는 그 부동산 이름을 검색해서 다 전화를 걸었어요. 제 남편 이름을 대면서 3억짜리 매물 거래한 적 있냐고요. 개인정보라 안 알려줄 것 같았는데 한 곳에서 거래한 적이 있다고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우리 동네 부동산이었고 저는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친구 한 명 대동해서요. 변호사 배지 보여주고 그 돈 출처가 껄끄러운 거라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약간의 허풍을 쳤어요. 그러니 겁먹은 공인중개사가 술술 불더군요. 그날 남편이 계약하러 왔던 CCTV 영상까지 보여주면서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과 남편 옆에 꼭 붙어서 몸을 비비적거리는 웬 젊은 여자가 있더군요. 공인중개사는 두 사람이 신혼부부인데 소형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준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보기에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었다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저는 그 집 주소를 들고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범한 건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네요. 변호사 친구와 함께 그 집 초인종을 누르니 CCTV 속에 있던 여자가 나와서 누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짜고짜 그 여자 밀치고 들어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여자가 뭐하는 사람이냐며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지랄을 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 흔들었어요. 이거 내 집이라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너라고. 그러니 그 여자 경찰을 부르겠대요. 저도 부를 예정이었는데 잘됐다 싶어 부르라고 했죠. 그리곤 어디론가 전화를 하네요. 엉엉 울면서 오빠 왜 미친년이 집에 들어와서 때리고 난리치고 있어. 아마 제 남편이 있겠죠. 그 오빠란 새끼. 30분 정도 후 남편과 경찰이 한 번에 들이닥쳤네요. 전 경찰한테 제가 이 여자 머리채 한번 잡은 건 인정한다고 했고 이 집은 제 돈으로 구입한 집이라 주거 침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면서 성질을 내며 들어오다가 저랑 눈 마주치고 헉 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야 여보 이러고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내연녀 가리키며 당장 이 집에서 전년부터 끌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년을 끌고 나갔네요. 그녀는 끝까지 여기 오빠가 사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이러면서 그러게 내가 내 명의로 사달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끌려 나갔네요. 다행히 남편 놈이 집 명의는 지 명의로 했나봐요. 제 입장에선 한편으론 불행 중 다행이었죠. 경찰도 상황을 다 봤고 변호사 친구에게 바로 이혼 소송이랑 이 집 되찾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엄마 유산으로 받은 돈을 잃지 않으려고 생각하니 마음을 더 독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제가 본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당장 남편을 호출하셨어요. 남편은 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잠깐 놀았던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발로 밟고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냐면서 사부인 보험금으로 어떻게 바람핀 여자 집을 마련해 주냐면서 내 자식이지만 소름 끼친다고 미친 듯이 때리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 야근한답시고 저 혼자 시댁 와 있을 때 매번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 뒹굴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앞이어서 그런지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놓치지 않고 녹음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죠. 그 집 내놓고 나한테 3억과 정신적 피해 보상 다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상간녀 소송 진행할 거라고 못 박았고요. 시어머니는 말리지도 못하시고 한숨만 쉬시며 남편 등짝을 때리셨어요. 남편은 진짜 한 번 놀아난 거라며 저밖에 없다며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데 이혼은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네 행각 담은 녹음 파일이랑 영상 니네 회사에 다 뿌려줄까? 너네 회사 이런 거에 인사고과 엄청 심하잖아.
조용히 위자료 내놓고 이혼할래? 아니면 개싸움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냥 등신같이 쳐 울더군요. 친한 친구가 변호사여서 참 다행이고 그 친구가 이 모든 사건을 다 지켜봐 줘서도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상담하며 이번 일 되뇌이며 인터뷰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이에요. 남편에게 그 집 명의 넘겨받았고 마침 그 집 앞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길래 그냥 안 팔고 값 좀 올리고 팔려고 하네요. 죽으란 법만은 없는 건가 봐요. 남편한텐 소송은 안 한다고 했지만 괘씸해서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감히 겁도 없이 남의 부부 침대에서 뒹군 죗값도 꼭 받게 해주려고요. 상간녀한테서는 반성문이랑 눈물 섞인 전화가 오지만 저는 선처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마음 약해지지 않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